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지금 긴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 참담한 기분이긴 한데 정말 국산 초기대작, 제가 예약 구매까지 했었던 그 게임 붉은 사막의 메타크리틱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는 78점이 나왔어요. 상당히 아쉬운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나와도 83점, 잘 나오면 한 88점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외의 설레발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나는 솔직히 국내 커뮤니티의 반응 같은 건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요번은 해외 유튜브 이런 데서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레데리, 젤다, 위쳐 이걸 섞어가지고 새로운 붉은 사막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냈다. 2026년은 붉은 사막의 해다. GTA 6가 연기된다면 올해 고티는 붉은 사막이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해외 유튜버들이 붉은 사막 영상 올라올 때마다 분석하고 이런 걸 보고 있자니 나도 좀 뭔가 어질어질했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78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작이었던 이제 검은 사막을 해보신 분이었다면은 거의 다 이해가 되는 단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검은 사막을 해봤어요. 저도 한 두세 달? 요 정도 했었거든요. 검은 사막을. 예전에. 검은 사막의 이제 최대 단점은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검은 사막의 최대 문제가 운영, 과금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거 빼놓고 저는 이제 검은 사막도 그 기초라고 하나요? 그 베이스 자체는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스토리, 캐릭터의 매력, 내러티브 이런 건데 검은 사막이 솔직히 그런 게 없었죠. 스토리가 있긴 한데 초반에 흑정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흑정령이 어떻게 되고 이거 빼고는 스토리가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검은 사막이 그냥 사냥하고 생활하고. 검은 사막이 뭔가 스토리가 특출나냐고 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국산 MMORPG가 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붉은 사막은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의 7년 동안 만들어진 굉장히 웰메이드 트리플 A 오픈월드 게임인데 그런 면을 좀 보강하지 않았을까? 보완하지 않았을까? 요번에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기대를 많이 했고, 워낙 이제 그래픽적으로 충격을 많이 줬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탈 수 있는 것도 많고 전투 기술도 엄청 많다고 하고 오픈월드는 굉장히 광활하고 하우징이나 기지 건설 이런 건 이제 검은 사막에서도 있었던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훌륭한 스토리만 더 씌우면은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이제 메인 퀘스트 라인이라든지 사이드 퀘스트 이걸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의미 있는 퀘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MMORPG에 있는 그런 단순 반복적인 퀘스트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퀘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자잘한 스토리들이 스토리에 영향을 주고 약간 미래가 바뀌고 이게 이제 위쳐잖아요. 그런 게 물론 위쳐까지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스토리, 의미 있는 퀘스트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82가지의 크리틱 리뷰가 있어요. 이걸로 보면은 단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력이 부족하다, 스토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독창성이 떨어지는 퀘스트, 지루한 스토리, 어색한 조작감, 부족한 인터페이스, 다 이제 검은 사막의 단점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검은 사막도 이제 당시에는 그래픽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게임이었잖아요. 그래서 붉은 사막도 그래픽은 좋다. 근데 나머지가 너무 부족하다. 지루하고 의미 없는 심부름 퀘스트가 너무 많다. 지나치게 많은 시스템이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다. 스토리가 빈약하다. 딱 약간 국산 MMORPG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스토리는 없고 반복적인 지루한 퀘스트, 늑대를 10마리 잡아오세요, 버섯을 100개 캐오세요. 아마 붉은 사막도 그런 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어저께까지만 해도 GTA 6는 붉은 사막의 성장이 두렵습니까? GTA 6 떨고 있나? 약간 이런 개드립까지 쳐가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와,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진짜 몰랐어요. 진짜. 하지만 저는 예약 구매를 취소하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즐길 거예요. 즐겨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이분들이 그냥 이런 리뷰를 남기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데이원 패치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큰 대용량의 데이원 패치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데이원 패치가 있다고 해도 버그 수정 정도겠죠. 그쵸? 버그 수정, 인터페이스 수정 이 정도지 게임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꿀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스토리를 바꾼다거나 게임의 본질을 바꿀 만한 그런 거대한 패치는 몇 달 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사이버펑크라든지 뭐 노맨스 스카이가 그랬던 것처럼. 물론 붉은 사막이 그런 회사들처럼 사후 지원을 그렇게까지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준다면 고마울 수 있겠지만 정말 상반기 최대 기대작 2026년 고티 후보 이런 말까지 들었었던 게임인데 설레발이 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저도 기대했고 저도 속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이러다가 메타 90점 넘는 거 아니야? 진짜 한국 게임의 신기원을 여는 거 아니야? 공개된 영상만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힘들어 보이죠. 지금 상태로는. 가장 문제가 역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스토리. 솔직히 스토리만 좋아도 80점 넘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스토리가 사실. 근데 국내 회사들이 제일 못하는 게 스토리죠. 특히나 MMORPG 만드는 회사에서 제일 못하는 게 스토리다. 스토리 좋은 국산 게임 생각해보면은 뭐가 있을까? 블루 아카이브, 그리고 뭐 산나비? 이 정도? 근데 그런 거는 무슨 오픈월드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비교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진짜 아쉽다. 펄어비스가 시스템을 줄이고 좀 더 탄탄한 스토리에 집중했다면. 근데 펄어비스한테는 이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보다 이런저런 시스템을 꾸겨 넣는 게 좀 더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좋은 스토리를 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공허한 오픈월드다. 인벤 리뷰도 상당히 재밌어요. 리뷰의 엠바고가 다가올수록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다. 왜냐면은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이 너무 과대하게 커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담을 느끼는 거지. 야, 내가 괜히 점수 짜게 줬다가 걔 욕먹는 거 아니야? 딴 사람들 다 90점 주고 있는데 나만 뭐 7, 80점 주면은 욕먹을 거 아니에요. 몇몇 그런 게임들이 있잖아. 뭐 라오어 2라든가. 이 엄청난 속편을 내가 짠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근데 붉은 사막은 그런 게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도 끝없는 자기 검증의 시간을 거쳤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내가 모르는 엄청난 뭔가가 숨겨져 있나? 해가지고 막 찾아본 거죠. 근데 뭐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조금 불안했었던 게 유튜버들 초대해가지고 6시간 동안 플레이하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6시간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면 사실 안 돼요. 6시간을 했는데 6시간도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 1시간? 요 정도 해봤는데 재미없는 게임은 재미없는 게임이거든요. 사실 처음엔 재미없지만 계속 해보니까 재밌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분명히 명작은 초반 조금만 해봐도 감이 와요. 이거 뭔가 다르다 이런 게 있는데 붉은 사막은 6시간을 했는데도 파악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더 해봐야지 알겠다? 이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짝의 불안감을 느꼈는데 역시나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붉은 사막이 장르를 재정의할 혁명적인 작품이 될 가능성은 낮다. 얼마 전에는 붉은 사막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레데리도 아니고 젤다도 아니다. 붉은 사막이라는 장르 그 자체다. 이런 말을 한 유튜브를 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요. 물론 되게 좋은 점수를 준 메디어들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브스 95점. 포브스는 원래 극찬했었죠. 얼마 전 기사를 보면은 올해 2번째로 많이 팔릴 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포브스 니네가 게임에 대해서 뭘 알아? 사실 뭐 IGN이나 유로게이머나 게임스팟이나 좀 유명한 미디어에서 한 리뷰가 사실 더 믿을만 하죠. 아까 보니까 IGN은 일단 6점을 줬던데, 물론 IGN도 국가별로 좀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사전 다운로드까지 받아놨는데 점수를 보지 말걸. 점수를 보니까 살짝 할 맛이 떨어진다. 어쨌든 뭐 점수는 점수고 게임은 실제로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수긴 하지만 실제로 내일 게임 공개되고 데이원 패치 받아보고 실제로 게임이 어떤지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만 듣는 거랑 실제로 해보는 거랑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도 막 평가가 되게 좋은 게임보다 실제 뭐 메타크리틱 60점 70점인데 굉장히 재밌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긴 하거든요. 과연 붉은 사막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대치가 너무 컸어. 붉은 사막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됐어. 근데 조금 기대했던 게 있죠. 오징어 게임, K-팝 데몬스타즈, BTS 렛츠고, 여기에 이제 붉은 사막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제트팩 타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영상만 보면 개 재밌어 보여. 진짜 젤다에다가 퍼즐에다가 이런 던전에다가 모험에다가 활강에다가 멋진 보스전까지, 이걸 어떻게 기대 안 하냐고. 이런 거대 보스 용과의 싸움, 용도 탈 수 있고 브레스도 뿜을 수 있고, 이것만 보면 그냥 갓게임인데 진짜. 어쨌건 뭐 실망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폭풍전야. 니들이 허접한지 내가 허접한지 결과가 증명해 줄 것이다.
또다시 폭풍전야가 1승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사태로 인해서 게임 업계가 싱글플레이 게임을 만드는 거를 그만두지 않을까. 요즘 약간 온라인 게임만 만드는 거에서 약간 싱글플레이 게임 만드는 걸로 방향 전환을 한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두드리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아,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이게 뭐야? 저도 이거 메타크리틱 점수 나온다고 해서 아침 7시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잠도 안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붉은 사막이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뭐 사펑이나 노맨스 스카이처럼 어떻게 잘 수습해가지고 패치해가지고 진짜 붉은 사막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리뷰만 보고 까지 말고 해보고 깝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해보실 필요는 없고 뭐 게임 스트리머 방송 뭐 이런 거 보셔도 되겠죠. 전 실제로 해보고 깔게요. 어쨌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조금 한숨이 나온 결과긴 했지만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